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방입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강남은 한국부동산의 예봉, 첨예하게 집값 클래스를 갈라놓죠. 진입장벽이 만리장성이야. 그만큼 웬만해선 시세 변동이라는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쌓아도 이렇게까지 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파트 시세가 구름을 뚫고 서 있는 곳이죠. 무슨 반지의 제왕 사우루만이 사는 까마득한 첨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스스로를 클래스 고립을 시키면 이건 집이 아니라 명품이 되는 건데, 백 하나 사기 위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목숨 건 기다림의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이거 솔직히 없어도 되는 건데, 사치제, 게다가 재테크로도 활용이 돼서 중고시장에서 가격 더 튀겨가지고 다시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이렇게 사치제는 절대로 가격 변동 요인이 별로 없어서 골드바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딱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 변화무쌍한 부동산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는 가격 내구성을 가진 곳인데, 여기서 뭔가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건 그만큼 주변 시세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2주 전에 도곡동 쌍용예가, 도곡동 하면 아파트 부촌의 상징이잖아요. 건물만 올려봐도 목이 뻣뻣해. 얼마나 높은지. 걔가 목에 기부싼 게 아니라 내가 쳐다보다가 기부쌀 것 같은 아주 쟁쟁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런 동네에서 쌍용예가라는 아파트가 14억에 중개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 나오자마자 중개업소 전화가 불이 날 지경이었죠. 이거 특수거래, 증여거래, 가족거래 아니냐고, 빨리 중개거래 아니라는 태그 붙이라고. 근데 이거 엄연한 중개거래, 정상거래인데 어쩌라고. 공인중개사가 진땀을 흘리면서 이미 매매계약 성사가 된 물건에 대한 주석을 붙이고 각주를 달아서 동네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느라고 그냥 돌아가실 뻔했다고 합니다. 14억 거래는 무려 직전 거래보다는 10억에 가깝게 내리꽂히는 가격의 거래가 된 거죠. 층수도 11층, 저층이 아니야. 보통 이런 거래 나오면 1층이나 2층에서 나오게 마련인데, 정말 도곡동 집주인들 띵 받치게 하는 실거래가란 말이죠. 그만큼 지금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갔던 강남 아파트 시세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얘네들이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냥 그동안 그렇게 두툼하게 강남 도곡동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잔뜩 어깨뽕하고 우직하게 버텨줬던 시세가 그냥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가격이 왜소해 보이는 거야. 아니, 어깨뽕 하나 없어졌는데 시세라는 피지컬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러니 난리가 난 겁니다. 거의 11월 초반에 강남 충격 거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줬던 거래였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례적인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남은 워낙 분위기에 민감한 곳이어서 이렇게 실거래가에서 낙폭이 나이아가라 폭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부동산이 생물이라고 부르냐면, 전혀 사람의 논리 속에서 있는 생각으론 불길이 안 잡혀 계속해서 산불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같은 동네 도곡 렉슬, 여기도 최근 114제곱이 35억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39억 대비 4억이 하락을 하게 됐고요. 27평대는 최근 10월 13일에 거래가 됐는데 고점 24억 6천 대비 18억 2천에 나왔습니다. 거의 6억 가까이 떨어지는 비명 횡사 수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가격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여기도 층수가 10층이죠. 강남 20평대는 그래도 조금은 현실이라는 옷자락을 잡아볼 수 있는, 웬만큼 자산을 어느 정도 세이브한 사람들이 도전을 해보는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20평대에서 6억이 빠지는 거래가 나온다는 건 거의 집주인이 빤스런한 느낌도 들고요. 만약 18억에 잡았다고 좋아할 사람은 이렇게 6억 이상의 하락만큼 또다시 대폭 시세가 빠지게 되면 그냥 호구 멱살 잡히게 되는 건데, 지난 하반기 때도 17억까지 떨어진 전례가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곳, 같은 도곡동 삼성 레미안도
고점 32억에서 28억 거래가 나왔다가 다시 29억으로 올라서는 궤적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뭐 4억 정도 수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강남이 지금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동안 강세를 보였다는 건 그만큼 달렸다는 건데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아니 더 이상 이 완주를 끝낸들 영광의 피니시 라인이 보이질 않아요. 온통 빨간불이 켜진 집값 하방 압력이 동서남북 포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거침없이 달렸던 궤적은 이젠 선두권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얘기죠.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다리는 무겁고 몸은 축나고 피로도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지. 당연히 가격은 무겁게 허리를 지나서 무릎 그리고 발목까지 내려갈 수 있는 세상의 버블이라는 버블을 다 흡수하고 있는 한국 부동산 그 중심에 서 있는 강남이 예전에는 전혀 이런 느낌적 느낌이 없었는데 너무나 쎄한 나머지 닭살돋움이 느껴질 정도로 극심한 집값 하락의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이 대략 한 40% 정도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아노미 대환장 파티가 오픈이 될 건데 지금 이렇게 강남이 이런 조짐을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그만큼 하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부스터를 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이 뭐 거의 쫑이 나고 있죠. 아니 서울 1일 아파트 거래량 좀 보세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스코어가 축구 경기 하냐? 매매가 딸랑 3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나마 전월세 거래 건수가 이런 쪽팔림을 가려주려 해도 지들도 명함을 못 내밀어. 전세 29건, 월세 10건. 정말 거의 서울 거래량은 제로에 가까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극도로 얼어붙었다는 건데 이게 가장 불안한 변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팔려는 매물이 이렇게 8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쏟아져 나와도 하루 거래량이 3건이면 지금 나온 매물들은 거의 썩어 나갈 판이 되는 겁니다. 집이 무슨 유통기한이 있어? 뭐 반문하시겠지만 매물이 오랫동안 시장에 나와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회전율이 떨어진다는 건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집으로서의 가치 유인력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저가를 물고 또 다른 저가를 물게 되는 하염없이 저가 꼬리 물기의 돌입. 이건 서로 간의 꼬리를 무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술래잡기식 매물 던지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걸리면 된통 가격 후려치고 나와야 할 판. 그렇게 하나씩 골로 가게 되는 거래들이 터져 나오면서 정말 부동산 가격은 폭락이라는 말을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약세장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복잡한 지표로 아무리 수학적인 통계에 골몰하지 않아도 아주 단순한 지표만 들여다봐도 답이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 변동 여부를 따질 때야 행복한 시절이었지. 그래도 대내적인 한국의 경제 잠재성이라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젠 대외 변동성을 따질 수도 없는 대내적인 위기가 너무도 뼈아프게 드러나고 있어서 그냥 셀프 디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집값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자체가 상당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이걸 복잡하게 파고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게 요새는 뭐 지표가 수학 공식처럼 아주 심플하게 나와. IIF, 자칫 IMF하고 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라는 실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IIF, 국제금융협회에서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를 내놨는데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메달. 이런 메달은 저도 안 받아야 되는 건데 영광스러운 3위를 차지를 했어. 아니 어떻게 요즘은 지표 중에 안 좋은 지표만 골라서 금운동을 먹냐. 정말 이런 건 잘못 먹으면 응급실 가야 되거든요. 홍콩, 중국에 이어서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기업이 부채가 많다라는 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데 이것까지는 좋죠. 근데 이런 부채는 기업 실적이 좋으면 금방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만큼 부채를 떠안고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건 기업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국면 속에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죠. 투자한 만큼 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업이 먹거리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부도율, 그 증가세에서 2위에 올랐네? 이건 또 은메달이야. 정말 이런 건 순위 안에 절대 들질 말아야지. 곧 죽어도 3위 안에 들어가서가 문제죠.
게다가 영광의 금메달은 바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4개국 중에 금메달 1위를 차지해. 야, 결국 1위를 먹어버리네. 이렇게 굳이 부동산 집값의 변동 요인을 애써 대외적인 여건, 미국에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난주 영끌하신 분들이 미국 CPI 지수 소폭 내려간 거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시던데, 아니 걔네들 물가지수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지금 우리가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 휘청이게 생겼는데, 경제 사정이 좋을 때나 대외 여건 시시비비를 따지지, 이제 우리 집 지붕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남의 집 비세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 지표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집값이 강남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서울 전역으로 이런 하락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권도 동시다발적으로 낙폭이 큰 거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디테일하게 다뤄주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경기권 집값 하락세가 굉장히 심각한 편이죠. 동탄, 최근에 반도체 호재로 신축 분양 단지가 경쟁률 쭉쭉 뽑아내고 있었는데, 이와는 달리 구축 시장은 다시 1차 하락의 잔상에 남은 트라우마를 겪은 단지들이 다시 추락을 하고 있어요. 동탄역 시범 고점 17억 8천 대비 13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1월 거래 거의 4억 이상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직전 거래가를 봐도 2억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과천으로 가보면 레미안 슈루, 여기도 1차 하락 시기 때 흔들렸던 곳이었는데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고점 20억 5천 대비 16억 5천 선의 거래, 11월 4일 실거래, 여기도 4억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상당히 두툼해 보이죠. 그리고 안양으로 가보면 뉴타운 6차, 고점 10억 1천만 원 대비 4억 8천 선의 거래, 여기는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가 대비 확실히 낮아지는 추세인데, 일산으로 가보면 백마 2단지 극동 3만 아파트는 고점 8억 9천 대비 5억 1천만 원 선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거의 4억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경기권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낙폭이 상당히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분당 쪽 로얄 팰리스 고점 20억 9천 대비 1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3억 이상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100옷, 문제죠. SK뷰도 고점 거의 10억 대비 6억 7천 선, 4억 가까이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번 하락장은 강남, 경기권, 지방 할 것 없이 거의 전방위적인 하락세로 진입해 들어왔다는 거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 새 하락세가 거의 30% 이상이 넘어가는 추세죠. 수성구, 달서구 중심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도 연제구, 수용구, 해운대구 낙폭이 상당히 크죠. 51%가 빠진 레이 카운티 충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4억 이상 일주일 새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 초는 극강에 가까운 집값 약세장이 찾아올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지표들 잘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젠 약세장 초입, 중기, 말기란 타임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빠져도 전국적으로 그 낙폭은 한순간에 수억씩 쭉쭉 나가 떨어지는 양상, 그만큼 한국 자체의 경쟁력 고갈, 그리고 엄청난 부채에 대한 압박감, 대외적인 변수를 찾기보단 대내적인 위기가 너무 코앞으로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부동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하방 압력에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떠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대비, 채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